네, 그리고 여기서 한 사람 더 들어가겠습니다. 김승희 이야기할게요. 학폭 위에 왕으로 군림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 김승희 이야기를 할 텐데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이었습니다. 딸이 학폭 가해자로 지목이 됐고 그리고 피해 학생이 전치 구주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녹취록이 하나가 공개가 됐는데 그때 학폭위 위원들이 나눴던 말입니다. 강제 전학 바로 밑단계인 15점에 맞추자. 그러니까 결과를 맞춰보자. 그 점수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녹취가 담긴 내용의 공개가 됐습니다. 영상 준비됐습니다. 보시죠. 김건희 씨 최측근의 딸이 초등학교 2학년 학급생을 화장실에 앉혀놓고 리코더 등으로 머리를 때린 다음 주먹으로 눈과 얼굴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학폭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알고 보니 사건 직후 김건희 씨가 가해자 측은 물론 교육부 차관과도 통화를 했다는 사실까지 뒤늦게 드러났죠. 그런데 교장 출신, 판사 출신 등으로 이루어진 당시 학폭위에서 어떤 말들이 오간 끝에 그런 처분이 나왔던 건지 오늘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그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고 교육청 담당 과장이 최고 수위인 강제 전학 조치를 부담스러워한다는 뜻입니다. 학폭해서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저도 생각했어요. 강제 전학 조치에 필요한 점수는 16점. 학폭위는 여기에 딱 1점 모자란 15점을 줍니다. 전치 구주나 나왔던 피해자 상태를 고려하면 이례적 판단이었습니다. 그전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점수는 최대 높아 가기자랑 다릅니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전 그러고 심지어 학폭위원들은 강제 전학을 주장하는 피해자 측 이 변호인을 부분이 진짜 조롱하기도 화나더라고요. 했습니다. 막 얘기하는데 자꾸 몸에서 반감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 감정을 한번 해보고 싶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상위 클래스가 있다는 피해자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해자 변호인과 얘기 나와요. 야, 어떻게 피해자를 조롱을 해요? 아유, 자기네들보다 클래스가 더 상위에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걸 몰랐던 거지. 하하하하하. 학폭 위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 이게 볼 때마다 너무 짜증이 너무너무 화가 나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기 있었던 아이들한테도 학교라는 공간이 작은 사회인데 이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결국은 벌 받지 않고 살아남는가를 너무 보여줘 버렸어. 네네네. 엄마 아빠가 잘 나가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애들한테 보여줘 버렸어요. 아주 낭패입니다. 게다가 그 공간에 일하던 교사들에게도 굉장한 무력감, 자신의 직업에 대한 걸 다시 생각해 볼 만큼 큰 충격을 안겼어요. 플러스 그 부모, 내가 못나서 내 자식이 피해를 당해도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무력감을 느껴졌지만 다른 부모들에게도 똑같이 남겨줬어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1점 사이로 원래는 강제 전학이 이게 1점으로 지금 달린 거거든요. 원래 16점, 15점. 줄여서 강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심한 거예요. 큰 거예요. 근데 그거 1점 때문인데 나는 이 1점이 어떻게 된 거를 살펴보면요. 이게 지금 너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피해 수준이나 반복성에 이게 점수를 원래 주는 거잖아요. 근데 두 차례야. 그다음에 애가 전치 9주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전치 9주가 그냥 전치 9주 진짜 심각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이게 내용을 자세하게 좀 찾아봤어요. 어느 정도냐면 눈 부상만 리코더로 폭력을 했는데 눈 부상만 전치 6주입니다. 눈 부상 전치 네, 6주? 이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었잖아요. 거기다가 각막이 훼손됐고 안압이 너무 상승해서 일주일간 정밀 검사도 못 받을 정도였어요. 피해자가. 안압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었구나.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심각성의 점수가 떨어졌다고? 이게 고의성이 없다고? 두 차례나 그랬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게다가 초등학교 3학년, 2학년입니다. 그리고 이게 4주 안에 학폭위가 열려야 되는데 2달 가까이 지연됩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틀렸고 이 기간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된 거죠. 이거를 보면 나는 진짜 약간 손이 떨릴 만큼 화가 나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볼 때마다. 저도 일단은 피해자 또 피해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 정말 화가 나고 치가 떨리는 상황이고 또 그 부모님 마음도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공감이 되실 텐데 이게 정말 심각한 게 만약에 지금 저 김승희라는 저 의전비서관 부부가 자기 가해 아이죠. 네. 가해 아이를 감싸기 위해서 학폭위원들을 매수해서 저런 결과를 냈다 그래도 이 세상이 뒤집어질 일인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김건희라는 이 윗선의 권력을
이용까지 해서 이 직권남용 범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교육부 차관에게 김건희가 전화를 하고 교육부 차관이 이제 이거 정리를 했겠죠. 예를 들면 이제 경기도 교육청이라든지 또 관련 부서들에게 이제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어서 저 결과값을 얻어낸 건데 결국에는 그 이후에 저 교육부 차관이 또 영전을 사회수석으로 또 영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구조 자체를 보시면은 그냥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범행에 기여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을수록 더 승진시켜주는 이제 이 구조를 만든 거기 때문에 아 정말 저는 이 권력형 우리가 비리 사건, 권력형 부패 사건 많이 봤지만 이게 아이들까지 개입이 돼서 이런 폭행 중상해 사건이죠. 이 중상해 사건을 덮어버렸던 이런 사건은 아 정말 저는 치가 떨리고 정말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감정선에서는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화가 나는 이제 그런 지점 아닌가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사람들이 학급 교체돼서 아 그리고 원래 받아야 될 그 벌만큼은 안 되더라도 벌을 받긴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게 아닌 게 제가 학년이 다르다는 걸 강조했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이게. 3학년, 2학년인데 학급이 교체된 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그리고 요즘에는 3학년, 4학년은 중학년이라 부르고 1, 2학년은 저학년이라 부릅니다. 이게 저학년과 중학년 초반이잖아요. 얘네들은 공용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급식실도 그렇고요. 그쵸, 같이 쓰니까. 뭐 당연히 그 체육도 그렇고 체육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비슷한데 돌봄 교실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실은 분리돼 있더라도 복도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결국 선생님도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고 부모도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고 피해자는 끊임없는 고통을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학교 그 아이가 지금 치료받은 거 보니까 학교를 거의 못 갔겠지만 구주? 맞습니다. 못 말이 안 되지. 갔겠지만 이 심리적으로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당시 피해 당했을 때 그 나이의 아이가 느낀 거예요. 이 아이의 인생은 어떡할 건데요? 이게 지금 막 그 사람이 영전됐고 어쩌고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그 아이를 다시 들여다보면 마음이 너무 안 된 거예요. 맞아요. 너무 안 됐습니다. 지금도 왜 연예인들이나 어떤 분들 나오셔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일,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일을 얘기하면서 아직도 고통받을 때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도 자라서 그거를 얘기할 텐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이 아이는 나중에 자기 인생을 좀 보듬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맞아요, 하나만 맞아요. 더 보태면 이게 지금 위에서 누른 거잖아요. 김건희 뭐 교육부 차관 뭐 이제 교육청으로 이제 통해서 내려왔을 텐데 저도 학폭위를 참여를 합니다만은 학폭위라는 조직이 굉장히 다양한 쪽에서 많이들 옵니다. 예, 많이들 오고 하는데 맞나요? 예. 해냈네요. 하는데 싶었어요. 예, 뭐 예를 들면 경찰도 들어오고 또 변호사도 들어오고 또 내지는 그 학교의 담당 선생님도 들어오고 다양한 주체들이 또 학부모 어머니들 또 다른 어머니들도 네. 들어오고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덮었고 또 많은 개선들 속에 다양한 공무원들이 있었을 텐데 다 사실 저기서 침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겁이 났을 수도 있고 내지는 내 일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외면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김건희와 물론 그 권력의 외압을 넣은 주체들이 가장 1차적인 문제고 2차적인 주체들은 그걸 구경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저는 이건 정말 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침묵하다 보니까 이런 괴물이 더 나타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돌아볼 지점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김승희랑 김건희는 도대체 뭐 어떤 관계길래 이렇게까지 감싸주는가? 그 대학원에서 네. 친하게 지냈다는 거 아니에요, 둘이? 아, 대학원에서 친하게 지내면 이런 문제까지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직접 차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이 말이 입 밖에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아 그러니까 이런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네.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저 같은 이런 애들이 자꾸 이상한 얘기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이상한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을 거잖아요. 왜 안 할 거죠? 오 대단한 방송이네요. 절제. 절제 아, 이제 이야기입니다. 절제 아이콘으로 나 다시 태어났잖아요. 아까 동작은 절제를 많이 안 하시던데. 아 진짜요? 아까 그런 동작들. 아, 본인의 어떤 아. 아이템에 대해서는 굉장히 딱그 맺고 발산을 끊는 게. 하고 아, 네.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맺고 끊는 절제입니다. 게.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엄마 지켜냅니다. 아, 우리 그렇군요. 김엄마 고통에 더 이상 빠뜨리지 않아요. 더 이상 빠졌던 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김엄마 한동안 고통 속에 빠져 계셨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도와드립니다. 우리가 지켜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